안녕하세요. 연극 교수학습 방법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1학기 때 배웠던 교육연극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과 또 연극 교수학습 방법의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교재는 처음부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먼저 과정중심 연극으로서의 교육연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연극이란 무엇이고 교육연극의 종류에 대해선 무엇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정중심 연극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과정중심 연극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 그 이론적인 배경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루소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매우 낯익는 이름일 겁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하면 바로 시학이 떠오를 텐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다면 교육연극에는 또 과정중심 연극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육연극이라고 하면 에듀케이션 드라마 또는 에듀케이션 시어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TIE라는 용어 지난 학기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IE는 무엇의 약자죠? 네, 드라마 인 에듀케이션이죠. 또 TIE는 시어터 인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렇게 드라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시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이 교육연극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드라마라고 했을 때와 시어터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극은 인간의 삶에 적용되는 다양한 드라마와 연극 공연의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내려는 시도로부터 출발한 학문이자 예술 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의 의미와 시어터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고요. 이 연극이라는 것은 또 드라마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 드라마와 시어터의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내려는 이 학문이자 예술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극이 영어로 뭐죠? 네, 시어터가 있고요. 또 드라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플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드라마의 어원을 살펴보면 드란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드란은 행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안에는 행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시어터는 시어터의 어원 아시나요? 네, 시어터는 떼아트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떼아트론이라는 것은 바라본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 해서 시어터 하면 우리가 연극이라고도 하지만 또 극장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극장이라는 것 또한 바라본다 라는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어터리라고 하면 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객의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행위하는 것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이 관객보다는 내가 행위하는 것에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플레이는 뭘까요? 플레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극의 유래를 살펴보면 놀이에서 출발했다고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흥을 돋구는, 거기서부터 이 연극이 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극은 놀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PPT를 보시면 드라마는 행위하다, 행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공연은 시어터, 테아트론이라고 해서 바라보는 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공연의 의미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연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객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직접 행위하는 것, 직접 해보는 것에 이 드라마의 영역과 그리고 관객 앞에서 보여주는 것, 관객이 바라보는 것의 의미로서의 공연 예술, 이 티어터라는 이 영역이 합쳐진 것이 바로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학기 연극 교육론 시간에 교육 연극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고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연극의 종류로는 창의적 드라마, DIE, 과정 드라마, TIE,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난 학기 때 배웠던 아우구스트 보알의 토론 연극이라든지 또 교실 드라마를 더 배우긴 했지만 크게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할 건데 자기 소개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교육연극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활동을 강사로서 시작하게 되면 처음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때 엄청 뗀뗀해요. 그죠? 그리고 초등학생 애들 같은 경우에도 매 3월달 되면은 거의 소개를 4시간마다 하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또 소개하자고 하면은 뭐 취미, 특기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름만 얘기하도록 해요. 그냥 이름만. 근데 이름을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서서 권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내 별명을 표현해도 되고 내가 그냥 어떤 행동이든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하는 행동하면서 권민이. 나는 뭐 바이올린을 취미로 잘한다 이러면은 그냥 바이올린 행동하면서 권민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원래는 서서 하는 거지만 앉아서 할게요.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누구야? 아니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양진성. 행동은 행동만 하고 이름만 딱 3글자 얘기하면 돼요. 괜찮죠? 네. 생각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진성이가 먼저 할 건데 진성이가 하면은 그 진성이의 행동과 이름을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양진성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똑같이 양진성 그 다음에 진아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게 자기 차례 됐는데 이게 뭐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하고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따라하고 하고 따라하고 하고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됐나요? 시작. 양진성. 김진아. 김진아. 강승필. 강승필. 슉슉 유영준. 슉슉 유영준. 김상현. 한정현. 현정현. 오규민. 오규민. 허덕우. 이영식. 이영식. 네. 재밌다. 연극 전공이라 가지고 다 표현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이랑 이제 하면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하는데 다 같이 하는 분위기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저는 항상 이렇게 원으로 일어서서 하거든요.
그걸 하면은 애들이 막 여기 막 눕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전부 다 따라서 누워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고 다음으로는 위협주.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서로 다 아나요? 네. 장소를 좋아하시는 궁금한 거 있었어? 홍식이 놀기 좋아하는 거 맞지? 동욱형님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거. 대화를 좋아하는 귓속말 하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귓속말이 좋아요. 이거 맞추면 인상. 김다방? 목소리가 작아서? 아 조용한 거 좋아하는. 맞나? 박서씨를 좋아하는데? 이승은 좋아하는 하동은? 귓속말? 소문 좋아하는? 이거는 ASMR. ASMR을 좋아하는. 좀 어려웠다. 형 유튜브 채널 있어요? 그걸 보는 걸 좋아한다고? 네, 보고 나중에 해보는 게. 아 막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간단한 놀이를 할 건데요. 제가 그 오감 깨우기 할 때 하는 놀이인데 오감은 뭐죠? 5가지 공감. 5가지. 뭐가 있죠? 시각, 시각, 촉각, 청각, 청각, 미각. 후각, 미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감각을 깨우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감각을 깨우는 놀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놀이예요. 근데 이제 이 놀이들이 파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놀이를 한데 뭉쳐서 그 하루 동안에는 오감 깨우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활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각, 집중하는 어떤 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시각에 집중하는 놀이를 한다든지 또 미각, 후각, 촉각 이런 놀이들을 하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그 주제를 가지고 감각 깨우기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시각을 차단해서 하는 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안대를 가지고 왔고 이 중앙에 이 술래가 서 있어요. 그래서 안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보물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자가 보물을 여기다가 뒀다. 그러면 이제 눈을 가린 상태에서 저걸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게 박수 소리로. 그래서 만약에 가까이에 가면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멀어지면 박수 소리가 작아지고 그럼 술래가 그 박수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서 찾아낼 수 있도록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거 말고 근데 듣기가 좀 중요하겠네.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럼 노래 듣기 좋아하는 생필이가 할까? 역시 친구밖에 없다. 합리적이지 않았어? 선생님? 이 필통을 제가 어느 책상 한 군데에 놓을 거예요. 그럼 필통을 찾으시면 돼요. 술래, 승필이, 네. 선생님 박수는 유인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죠. 보물 있는 쪽으로 보내면서. 보물 쪽으로. 그래서 보물이 가까워지면은 점점 커지고 ASMR. 반대예요. 보물이 가까워지면 커지고. 이게 안 되고. 아니 나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박수. 좀 유리하겠다. 왜? 보물이 여기 있으면 회사에서 잘 모르는 거야. 밤에 다 다양한 보물을 못 찾으니까 그런 거 없는 쪽 밖에 자, 좀 좁긴 한데 좀 더 넓으면 더 재밌겠죠. 네, 한번 해볼게요. 시작. 박수체인데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박수 크게 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님이 약간 여기 쪽에 멀어지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동생 이해 못한 것 같은 보물 쪽으로 갈수록 박수 쪽으로 내가 간다고. 봤을 때도 홍식이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박수 쪽으로 같이 생필이도 이해 못했습니다.
아, 나 이해했어. 박수 쪽으로 하는 거잖아. 아니야. 정확하게 못 이해했어. 너가 내가 보물을 어딘가에 놔뒀어. 그러면 술래 승필이는 보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승필이가 보물 가까이에 가면 박수 소리를 좀 더 크게 하고 멀어지면 약하게 해서 그럼 승필이가 가까이 박수 소리가 막 커지면 아 지금 내가 가까이 가고 있구나. 작아지면 아 이 방향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홍식이가 뭔가 컸는데? 오시기도 우리 같이 이해 못했어 지금. 나 이해했어. 지금 이해됐어. 말고 이제 이해했어. 예. 자 시작. 아 세븐십 차이가 납니다. 아, 뭐야? 가까이 가면 크게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물이 가까이 없나 보지. 이게 와. 쓰면서 점점 작아지는. 나 받았어? 어려웠나요? 아니 너무 시간 좀 먹겨가지고. 헤맸던 게. 뭐? 그런 거 치고는 시간이 좀. 네. 유리하긴 했어. 말을 해보실 수. 저요. 오케이. 근데 뭘 숨기는 거죠? 그 필통. 필통.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안 보인다. 보이냐? 뭐지? 자 출발. 아니, 나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저 해볼래요. 아, 둘 중 하나일 거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이거 왜 못 찾아? 너무 큰일 났다. 제발 혹시 못 찾겠는데 좋아요. 축구 못하는데 골 왜 못 넣어? 어디에 놔둘까요? 야, 창문 밖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지. 출발. 와 이걸 못 찾아?
이렇게 우리가 오감 중에 하나의 감각을 차단했잖아요. 시각을 차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하게 됐죠? 차분하게 청각과 촉각의 그죠. 청각도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하게 되고 또 촉각에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책상이 있구나 더 가면 안 되겠다 또는 뭐 다른 물건들을 만지면서 이건 맞나 아닌가 하는 이런 촉각에 또 집중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놀이인데 이 놀이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놀이에 어떤 주제들을 가미해서 같이 이 활동들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놀이가 그냥 웃고 재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만으로도 놀이라는 건 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하는 놀이지만 이 놀이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브제를 가지고 상상해보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책이 아니라 다른 걸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뭘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프라이팬. 프라이팬? 도마. 도마? 이런 식으로 물건을 주어주면 이걸 내가 상상하는 대로 한번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네. 상상놀이 많이 했어. 군대였어. 했습니다. 리코더. 펜싱. 진짜. 너무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 담배. 뭐지? 생각 안 나지. 기 파괴. 귀지는 게임. 칼. 칼. 살짝 비슷한데? 종이 비행기. 효자손. 기타. 어제 아니에요? 사이즈가 뭐야? 이거 절대 못 맞출 거다. 맷돌. 어이. 뭐야? 아 그거. 절구. 믹서기. 땡. 아니 너 밥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조리병할 때 밥하는 그거 아니야? 그 중에 뭔데? 주거. 이거 그거 삽. 아니 써봐서 아니 뭐야? 비슷한 모양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 사물? 아니 너무 작잖아. 크기가 너무 다르니까. 아니 너 이렇게 갇혀 있어. 아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너무 널려 있는 거야. 내 상상은 커. 손수건. 미용실. 저거는 할 게 많다. 색종. 두건. 해적. 위생복. 아니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뭐예요? 해적. 왕관. 입니다. 바나나. 꽃인 줄 알았어.
피고 피는 줄 알았지. 이런 걸 되나? 안 돼. 안 돼? 해봐. 마술 속에서 나온 비둘기. 뭐라고 하나 보내. 색종이. 김밥. 팔토시. 팔씨. 네. 시계 왕. 뺏겼어? 휴지. 나는 생각해본 게 있지. 딱 너한테 해주고 싶어. 투사 그 빨간. 저번에 사람이잖아. 식탁보. 도시락. 보자기. 보자기. 선물 포장지. 아, 오케이. 도시락. 아이폰 팝니다. 무슨 드립이야? 꽃집. 뭐 이거 지금 보자기 아니야? 그리고 보자기. 잠깐만. 손수건. 그거 안 먹을 때 안 먹을 때 하는 거 뭐지? 뭐라 왜 이렇게 초딩이 약치나 생겼어? 식탁보? 예, 마지막 하나만 나볼까요? 어렵다. 차키예요.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차키 너무 명확해서. 차키? 오토바이 좀 봐봐. 형식이 정지. 정지하는 아닙니다. 거기 나오냐? 장난감. 조종기. 프라이팬. 프라이팬. 아, 오케이. 진짜 안 나는데. 이래서 더 다시. 도둑. 금품. 예스. 라이터. 맷돌. 동신사바. 쌍대로. 이게 나의 머리를 쓰게 하지. 귀걸이. 괜찮았다. 나도 뭐하지? 고민 중. 할 거 없어. 생각 안 나? 펜싱. 나 생각 안 나. 지우개. 진짜 고민 중이었네. 진짜 고민 중이었어. 고민 중인 뇌정지. 나 액션 넣었어. 물고기. 지렁이. 뱀. 지렁이. 약간 그런 유형. 정확히 모르겠어. 장난감. 오빌. 맞아. 이게 뭐야? 애들. 돌아갔다. 돋보기. 뭔가 그냥 길쭉하고 네모나고 이런 거는 잘 상상하는데 이게 뭔가 명확한 모양이 있으니까 상상이 좀 어렵죠.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결국 뭐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령대 청년들도 그렇고 뭐 노인들 다 이 상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하면서 상상을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상상력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초등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진행하다 보면 똑같은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학년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표현력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상하는 데 있어서는 5, 6학년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상상해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 무궁무진한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그런 부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만 자꾸 쓰고 우리가 뭐 수능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자꾸 내 뇌를 활동시키고 상상하고 하는 이런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뇌는 점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상상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제를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상상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봄으로써 나중에 이제 연극 발표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소품이 필요하잖아요. 또는 뭐 의상을 입고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꼭 그 소품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체용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대본 던져주고 연습을 하면은 학생들은 만약에 뭐 지팡이가 필요하면 꼭 지팡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산으로 대신 해보자 하면 이건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다양한 연극 놀이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연극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유연해져요. 그래서 뭔가를 대하는 자세도 유연해지고 그래서 우산으로 대체해도 그것을 지팡이라고 이제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 워밍업 활동을 잘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간단하게 활동을 해봤어요.